내 노후 주식 하나만 믿어도 괜찮을까? 58세에 퇴직한 김영수 씨가 명는 늘 성실한 공무원이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한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을 S&P 500 ETF에 전부 투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국 주식은 오르면 결국 다시 오른다. S&P 500에 투자하면 710% 수익은 보장된다. 유튜브와 책에서 봤던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그의 선택을 뒷받침해줬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삶을 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다.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출렁이는 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였고 투자만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 한편 주변 친구들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김 씨는 과연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퇴직 후 한 가지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정말 안전한 방법일까? S&P 500 투자가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사례 1 투자로 자유를 얻은 60세 회사원. 60세에 퇴직한 박정호 씨가 명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해왔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매달 월급의 30%를 차곡차곡 넣었고 결과적으로 퇴직할 때쯤 8억 원이 넘는 자산을 쌓을 수 있었다. 박 씨의 전략은 간단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 퇴직 후에도 일정 부분은 배당 ETF나 채권에 분산.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인출 전략을 세워 현금 흐름을 유지. 그는 투자금을 무작정 한 번에 쓰지 않고 3년치 생활비 정도는 현금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 덕분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기다릴 수 있었고 시장이 회복되면 추가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배울 점 S&P 500 투자가 노후 대비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하고 변동성을 버틸 체력이 필요하다. 사례 2 퇴직 후 돈이 묶여버린 58세 공무원. 김영수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S&P 500에 몰빵했지만 곧바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했다. 첫 번째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다. 퇴직 후에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주식은 일정 시점에 팔아야만 돈이 생겼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팔면 손해가 발생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2022년처럼 큰 조정장이 올 때마다 조바심이 났고 그동안 쌓아둔 원금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며 밤잠을 설쳤다. 두 번째 문제는 긴급 자금 부족이었다. 퇴직 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종종 발생한다. 자동차 교체,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쌓였다. 하지만 그는 모든 돈을 S&P 500에 넣어둔 탓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팔아야 했다. 배울 점 퇴직금 전액을 한 곳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일부는 채권, 배당 ETF,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사례 3 투자는 성공했지만 삶은 불행한 62세 자영업자. 62세의 자영업을 정리하고 퇴직한 이민수 씨가 명는 운 좋게도 S&P 500에 투자한 돈이 2배 이상 불어났다.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문제는 삶의 공허함이었다. 그는 퇴직 전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며 성취감을 느꼈지만 막상 투자 수익만으로 생활하니 하루가 너무 길었다. 별다른 취미도 없었고 동료들과 어울릴 기회도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노후가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우울감을 느끼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배울 점 퇴직 후에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일상의 균형이 필요하다. 노후에는 단순한 투자 수익만이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 새로운 도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럼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퇴직 후에는 돈을 굴리는 것만큼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자. 1.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S&P 500 투자만이 아니라 배당 ETF나 채권, 정기예금 등 안전한 자산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한다. 생활비 35년치 정도는 미리 현금화해 둬야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 2.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하라.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도 있다. 퇴직 후에는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미국 주식 외에도 부동산, 채권, 연금 상품을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자. 3. 돈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삶이다. 돈이 많아도 건강과 인간관계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투자 수익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취미, 사회활동,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노후를 결정한다. 퇴직 후 단순히 미국 주식에 넣어두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노후가 완벽해지진 않는다. 투자 전략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 생활 패턴, 인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김영수 씨처럼 한 곳에 올인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고 박정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금 5억, S&P 500에 올인한 58세 공무원. 그가 배운 인생의 투자 교훈. 퇴직을 앞둔 5060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일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에 주목하고 있다. S&P 500에 넣어두면 10년, 20년 후엔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퇴직금을 전부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퇴직 후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더 많이 출렁이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이 들며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렇다면 퇴직 후 자산을 운용하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 S&P 500에 올인해도 괜찮을까? 혹은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 오늘은 퇴직 후 올바른 투자 전략과 자산 배분법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정리해 보려 한다. 58세에 퇴직한 한 공무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투자, 교훈과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은퇴 자산 관리법을 알아보자. 1. 퇴직 후 S&P 500만 믿고 가도 될까? S&P 500은 분명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강력한 자산이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710% 수익률을 기록했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성과를 안겨줬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모든 돈을 S&P 500에 넣어두면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올인은 위험하다. S&P 500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심각한 하락장이 찾아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년 만에 지수가 50%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30% 넘게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가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 조언. 퇴직 후에는 투자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견딜 수 있도록 현금 보유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주식시장이 침체되었을 때도 돈을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야 한다. 2. 퇴직 후 올바른 자산 배분 전략. S&P 500이 좋다고 해서 모든 돈을 여기에 넣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 원칙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보유하라. 퇴직 후에는 월급이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35년치 생활비는 현금화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불안감 없이 기다릴 수 있다. 예시. 월 생활비 300만원, 연간 3,600만원. 3년치 생활비 1억 800만원. 5년치 생활비 1억 8천만원. 이 금액만큼은 정기예금, 단기 채권, MMF 머니 마켓 펀드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원칙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라. 퇴직 후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배당주,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추천 포트폴리오 예시 5억 원 기준. 현금 및 단기 채권 1억 5천만 원 30%. 배당 ETF 및 채권 ETF 1억 원 20%. S&P 500 및 글로벌 주식 2억 원 40%. 부동산 리츠 REITs 5천만 원 10%.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생활비 걱정이 없다. 배당 ETF, 리츠에서 매달 현금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주식도 보유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퇴직 후 실패한 투자 사례에서 배우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례 1. 퇴직금 5억을 주식에 올인한 60세 남성. 김 씨 60세는 퇴직 후 주식 투자로 은퇴 자금을 굴리기로 했다. 5억 원을 모두 S&P 500 ETF에 넣었다. 그런데 2022년 주식시장이 30% 하락하면서 그의 자산도 3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생활비가 필요해 손실을 감수하고 일부 주식을 팔았지만 하락장 속에서는 팔수록 손해가 커졌다. 결국 그는 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자산 가치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 현금 보유가 필수다. 사례 2. 안정적인 배당으로 노후를 즐기는 62세 여성. 박 씨 62세는 퇴직 후 배당 ETF 채권 S&P 500을 혼합해 투자했다. 배당 ETF에서 매달 150만 원, 채권에서 연간 300만 원.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추가적인 자산 증가. 그녀는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교훈.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핵심이다. 배당 ETF나 채권을 활용하면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사례 3. 부동산 주식으로 균형을 맞춘 58세 퇴직자. 이 씨 58세는 퇴직 후 퇴직금의 절반 2억 5천만 원을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S&P 500 ETF와 배당 ETF에 나눠서 투자했다. 결과적으로 상가 월세에서 매달 100만 원 수입 발생. 배당 ETF에서 추가적으로 150만 원 확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자산도 증가. 교훈. 부동산, 채권, 배당 ETF 등 여러 자산을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이다. 주식만이 아니라 실물 자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노후 투자, S&P 500만으로 충분할까? 퇴직 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변동성 관리이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 1. 퇴직 후 최소 35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하자. 이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배당 ETF, 부동산 등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하자. 3.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면 은퇴 후 삶이 훨씬 안정적이다. 퇴직 후 S&P 500에 올인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당신의 퇴직 후 자산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가?